누구나 소액 투자를 강조해요. 그죠? 네, 소액 투자. 남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죠? 지난주 세미나도 제가 500만 원 얘기했었죠? 그런 거 해줘도 돼. 진짜로. 왜?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빌라 투자를 얘기할 때 뭐 말 많아요. 아유 빌라쟁이 같으니라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건 그분들 생각인 거고 제가 빌라를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직접 투자해서 제 것만 80개 넘게 샀거든요. 다 올랐고 그리고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아마 거래해 준 게 한 1000건은 될 겁니다. 영상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나갈 건데 만약 안 오른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댓글에 올려. 안 오른 사람 있으면. 안 오른 게 한 개도 없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왜? 서울의 빌라를 왜 무조건 오르냐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서울에 일단 땅이 없다. 아파트 무지하게 비싸다. 직장 서울에 있다. 그러면 나는 서울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빌라 와야지. 그죠? 근데 빌라도 지어지는 공급량이 지금 몇 년 동안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경기가 워낙 좋았고 그동안에 단독, 다각, 오래된 연립 이런 거 다 허물어서 지었잖아요. 더 이상 지을 게 많지 않다니까. 몇 년만 이런 형태로 이런 수준으로 짓게 되면요. 한 4, 5년 뒤게 되면 서울에 땅이 아예 없어. 아예. 나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을 땅이 아예 없어. 한 5년 된 신축 부시고 또 지어야 돼. 없다니까요.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저도 그 디벨롭 이렇게 시행 같은 거 하잖아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인건비 매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자재값 맨날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요, 매년. 그거 감당 못해. 그걸 그럼 제가 손해봅니까? 아니죠. 더 이익은 안 보더라도 최소한 원가 상승한 것만큼 소비자가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 비싸지고 인건비 비싸지고 건축 자재값 올라가게 되면 작년에 3억 하던 게 올해 3억 3천 파는 거예요. 왜? 3천만 원 원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이익을 더 보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이 금액에 팔거나 더 낮은 금액에 팔아요? 아무도 안 해. 그렇게 팔려면은 아예 안 사지. 그럼 안 사면 안 사는 데로 좋아. 희소성이 있거든. 공급 물량 없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거고 아까 그 재개발처럼 한 방에 팍팍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수요란 말이죠. 꾸준하게 올라가요. 근데 아파트처럼 우리가 1억씩 올라가고 2억씩 올라가고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1년에만 2천만 원 올라가. 뭐 2,500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2억이야. 재미없지. 많이 번 게 아니야, 부동산에서는. 근데 내가 2천만 원 투자했다? 근데 1년에 2천만 원 올라갔어. 미친 듯이 성공한 거죠, 이건. 이런 수익을 어디서 내요? 못 내. 그래서 작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비싸게 내가 2억 놓고 투자하나 2천만 원 놓고 투자하나 이 지역이든 이 지역이든 물론 이 지역이 좀 더 좋겠지. 하지만 이 지역이나 인건비 올라가는 건 똑같고 자재값 올라가는 건 똑같고 땅값 올라가는 것도 비율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가 수익률은 더 좋아요. 월등히. 그래서 지난 수년간 저는 이렇게 작은 금액 투자 많이 해드렸고 지금은 대신 고려해야 될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 거기에 맞는 전략을 몇 가지 첨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오셨던 분들만큼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는 400%, 500%였어요. 2천만 원 투자한 게 1억씩 이상 다 올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작게 투자하는 것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올라가기도 만만치는 않죠. 그렇지만 그 자금으로 여러분들 2천만 원, 3천만 원 자금으로 세상 어떤 걸 투자해도 이거만큼 수익률 나오는 걸 찾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럼 현금을 갖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겁니까? 비트코인 할 겁니까? 예? 골드바를 살 거예요? 뭐 할 거야? 그 돈으로. 적금 넣을 거예요? 아니야. 여기 투자하는 게 100번 낫다고요. 여기가 화곡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신정동이고요. 여기가 신월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곡지구죠? 마곡지구 저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공항이 있죠. 그래서 그 비행기가 어디로 다니냐면은 여기로 다니죠. 여기로 휘잉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끄럽겠지. 그죠? 신월동은 뭐 비행기 다니고 뭐 시끄러워요. 맞아, 이해는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투자 금액이 무피 투자서부터 많아야 500이었어요. 최고 많아야 500. 무피 투자에서 500.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2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더 높아. 왜냐면 이런 건 선분양이니까 1억 6천에 매매가 분양가인데 전세 1억 6천 5백이 놓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등기비랑 뭐해서 돈 받았지. 내 거 하나 생기고. 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다 이런 식의 투자했다고요. 근데 당시에 이쪽 지역을 투자를 권하신 분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제가 여기를 한다 그러면은, 야, 좀, 그런 쪽 사주기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른다. 네.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서, 실제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게 먹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3, 4천씩은 올랐어요. 아주 적게 잡아도. 3, 4천 더 올랐죠. 한 5, 6천씩은 올랐네요. 그럼 10배 튀기기 한 거예요. 세전 수익률은 1000%가 나오는 겁니다. 1000%. 네. 그래서 당시에는 막 2개층 사신 분도 있었어요. 네. 제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억은 나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2개층 16개 사고 그랬어요. 16개 사면 얼마 들어갈게요? 8천만 원 갖고 샀죠. 처음에 8천만 원인 줄 알아서 살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뭐, 무피도 있었고, 뭐, 받은 것도 있었고, 한 5천 몇백밖에 안 들어갔어요. 2개층은 다 싹쓸이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대충 얼마 벌었냐면 제가 볼 때는 한 8, 9억 정도는 벌었겠죠. 8, 9억은. 5천, 6천 투자해서. 이게 가능한 시장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동네, 그럼 그런 데를 권해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상품만 잘 사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재건축, 여러분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재건축이 물론 더 좋죠. 더 많이 올라. 잘만 됐을 경우에는. 근데 주춤하거나 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투자금이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은 실투금 대비 수익률이 그닥지 좋은 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개념을 똑같이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는 것들이 수익률은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 괜찮고요. 1000만 원 괜찮고, 2000만 원 괜찮고, 5000만 원 괜찮고, 뭐 2개를 분산을 하든 난 그래도 좋은 지역 가든 다 좋아요. 다만 그걸 갖고 다른 투자보다 부동산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저한테 하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거의 10년째 상담을 해오고 있는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질문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비싼 금액인데 앞으로 오를까요? 10년 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5년 전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비싼데 이게 과연 오를까요? 어제 상담하신 분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싼데 과연 이게 오를까요? 무슨 얘기냐? 5년 정도 뒤에 여러분 똑같이 대답합니다. 계속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사야 5년 뒤에 이런 후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오를까요? 확신이 없었잖아. 미친 듯이 올랐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시라고. 그리고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작은 금액 넣고 사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걸 왜 통장에 넣고 있습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 강남 얘기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하시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생각해요. 다만 이런 건 있죠. 3억짜리가 10년 뒤에 6억이 됐어요. 그러면 3억의 수익이 났는데 3억 수익 중에서 70%니까 여기서 70%인 2억 1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럼 난 3억을 벌었지만 난 9천만 원만 번 거예요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게 되면은 뭐 한 2천, 3천 내는 거죠. 그러면 3억 벌어서 2, 3천 내도 뭐 90% 이상 낼 건데 할만하지. 그죠?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지 전략을 짜셔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로 하는 게 일단 저는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협회를 적절히 활용해서 장기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팔긴 팔아야 되죠.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은 어떠한 페널티는 없어요. 다만 이 페널티가 이제 아무 신고 없이 팔게 되면 페널티인데 구청에 신고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사정이 생겼으니 다음 사람한테 이거를 팔겠습니다. 해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치게 되면은 이건 페널티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내가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니네 장기임대 사업자야 혜택 준다. 8년은 보유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4년 정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 팔아야 돼. 근데 넘어가서 B한테 팔았는데 B가 넘어가서 다시 또 4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내가 8년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A가 4년, B가 4년에서 8년을 맞추나? 어쨌든 세입자들한테 혜택 간 건 사회 전체적으로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떠한 페널티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 다만 8년을 해줘야지만
너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런 혜택들은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버티고 8년을 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땐 8년 정도 지나면요, 정말 물량 없을 겁니다. 서울에는. 되게 모자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매도 금액도 충분히 괜찮고,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아파트에 어쩔 수 없는 대체제가 되는 빌라의 상품도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죠. 네, 공급 물량 부족, 자재값 상승 등등등등. 그래서 작은 금액의 투자를 하셔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고, 장기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